안녕하세요. 하이의 올키드 스토리 하이입니다. 오늘은 2019년 9월 14일 토요일입니다. 네. 오늘은요, 비료주기에 대한 이야기를 시리즈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첫 시간으로서 오늘은 비료주기의 감각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난초를 키우는 거를 보시고 비료주기는 어떻게 하세요? 라고 많은 문의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생방송 도중에 이야기들을 찌끔찌끔 흘리기는 했는데 한번 좀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댓글에 대한 그 답을 예전 자료들을 링크를 걸어 드리려고 하니 생방송 도중에 이야기했다 보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비료주기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난초들은 지생난초가 있고 착생난초가 있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 같은 이런 카틀레아들은 착생난초예요. 이런 식으로 나무 조각이나 아니면 돌에 붙어서 사는 착생해서 살아가는 난초들이죠. 근데 이러한 난초들, 그러니까 난초들은 대부분이 착생난초가 한 7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착생난초를 건강하게 그리고 해마다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 비료보다는 저는 언제나 뿌리 건강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잖아요. 그런데 난초들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당연한 얘기지만 뿌리로 물과 양분을 흡수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 해당되는 뿌리가 빈약하면은 난초가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난초 뿌리가 건강하면 아주 광합성한 것들을 전부 다 양분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멋지게 성장도 하고 항상 따박따박 꽃도 피워준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덩치 크고 그리고 이렇게 잘 자란 애들도 제가 비료를 주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얘를 비료를 주지 않았지만 1년에 몇 번씩이나 꽃이 피고 이렇게 아주 건강한 촉으로 성장을 해나갑니다. 근데 그 비결은 잘 보세요. 꽃이 펴있는 이쪽에 보시면 이게 식재 쪽으로 가 있나요? 아니죠. 뿌리가 공중에 노출돼 있고 이 노출된 뿌리에서 이 녀석은 힘을 얻어요. 그렇다는 말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이나 혹은 한 달에 몇 번씩 물을 이렇게 쫙 뿌려주면 그것만으로도 얘는 충분히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난초들은 기본적으로 비료를 많이 줘서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뿌리의 건강입니다. 뿌리가 건강하면 언제라도 회복해서 건강하게 꽃을 아름답게 피워낼 수가 있어요.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다시 착생난초에 대한 이야기를 돌아가면 한번 보세요. 으쌰. 잠시 좀 앉을게요. 네. 난초들은 다시 이야기를 하면 지생난초, 그러니까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난초와 그리고 이런 바위라든가 절벽, 나무 줄기에 붙어서 자라는 착생난초로 구분이 돼요. 근데 보세요. 땅에서 자라는 애들에 비해서 이런 줄기, 이렇게 착생돼서 살아가는 애들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토양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척박해요. 이런 절벽에서 사는 애들은 제가 물을 싹 뿌려주거나 혹은 자연에서 비가 오면은 이게 양분이 쌓이는 게 아니라 비의 양분들이 다 씻겨나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비료가 많은 곳에서 번성하지 않았어요.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얘들은 진화를 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풍란이나 혹은 이런 석곡들이에요. 석곡들도 이런 절벽 같은 데다가 이렇게 착생해서 살아가죠. 제가 이건 화분에 심었지만 알고 보면 이렇게 뻥 뚫려서 화분에 부작하듯이 키운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비해서 이런 신비디움들, 우리나라 출란이나 새우나이나 이런 애들은 부엽토가 많고 낙엽이 지고 이런 곳에서 살아가요. 지나가는 산짐승이 응아도 해서 양분을 보충해주기도 하지만 얘들은 3, 4년, 수년에 걸쳐서 지나가던 새가 한번 응아를 해주면 우와 이거 웬 횡재야 하고 아마 수년을 살아갈 거예요. 그죠? 이렇듯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착색난초가 난초들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착색난초들은 기본적으로 비가 오면 거름이나 비료질이 씻겨나가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진화되었기 때문에 많은 비료가 필요하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신비디움 계열들은, 네, 지색난초들은 비료들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카틀레아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 카틀레아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한번 보시면 제가 처음에 샀을 때가 여기서부터 요만큼이었어요. 그거에 비해서 얘는 이 식재를 타고 뺑 돌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자라왔죠. 얘가 제가 한 4년 정도는 키운 것 같은데, 카틀레아들은 기본적으로 1년에 입장 하나씩 내요. 요거에 1살, 2살, 3살, 4살 이런 식으로 우리 집에 와서 4년 된 거예요. 1년에 입장 하나 키우는 식물이랍니다. 카틀레아가 아주 성장이 느린 것 같지만 네, 느려요. 다른 관엽에 비해서는 느리죠. 어떤가요? 다른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풀들은 어떤가요? 봄에 씨를 뿌리면 여름에 비 오면 그때 한 번에 엄청 성장을 하죠.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겨울 동안에 잎이 다 없던 것들이 여름철에 비 오고 봄부터 해서 엄청 무성하게 자라나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 많은 잎들을 뭐 한 시즌에 키워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식물들은 비료를 기본적으로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카틀레아류들은 혹은 이런 착색난초들을 기본적으로 1년에 입장 하나 혹은 1년에 입장 2개를 키워내기 때문에 비료보다는 단단하게 키워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건강한 뿌리를 유지하면서 적당한 햇볕을 보여주면 얘는 살아갑니다. 또 해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줍니다. 여기서 작년꽃대, 저작년꽃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잘 한번 보세요. 멀리서 이렇게 보면 제가 처음 사왔을 때 비해서 점점 커져요. 그렇지만 줄기는, 뿌리는 어떤가요? 식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공중에 노출되지만 얘는 건강하게 자라고 꽃도 더욱더 멋지게 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도 착색난초들은 식재 속에 들어가야지만 건강해지고 비료를 많이 먹어야지만 잘 자라는 것은 아니랍니다. 왜? 1년에 입장 하나 혹은 입장 2개 내기 때문에 비료보다는 뿌리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이는 화분에서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에 여기 얘를 구해왔을 때 여기서부터 요만큼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밖으로 나오면서 보세요. 뿌리가 바깥을 돌고 있죠. 네. 그러면서도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난초들은 비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뿌리의 건강을 가장 중요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빛을 보여주면은 거기에서 양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때가 되면 아름다운 꽃을 보여줍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 분들께서 이런 카틀레아 키우기 혹은 이런 호접란 키우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은 때만 되면 알아서 꽃이 오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1년에 입장 하나 만들기 때문에 아주 느리게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비료보다는 이렇게 덩치 크고 화려한 꽃을 피우는 아이들도 비료보다는 네, 뿌리의 건강 그리고 그 적절한 빛 보여주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비료주기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비료에 대한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앞으로 뭐 어떤 난초를 그러면 비료를 줄 수 있나요? 비료를 줄 때는 어떻게 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점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화이였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